요건 창비예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 다르단 얘기지. 왜 달라질까?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역사성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 역사성,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역사성이 뭐예요? 언어라는 건 새로운 말이 생기고, 많이 쓰이고, 때가 돼서 안 쓰는 말, 소멸하고. 이러한 것들의 단계를 거칩니다. 언어라는 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칩니다. 국어 사전을 참고하여 아래 그림의 단어의 뜻이 같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보기에 제시된 단어의 공통점을 만들어 봅시다. 뇌, 산이에요. 오래, 대문이고요. 슈럽, 우산이지. 이렇게. 즉, 과거에 쓰던 말, 현재에 쓰던 말. 과거에 쓰던 말이랑 현재에 쓰는 말이랑 너무 다르네요. 1차. 2차는요. 위에 과거에 쓰는 말들은 순 우리말이고 밑에 나와 있는 우산, 산, 대문은 어때요? 전부 다 한자어로 되어 있죠. 쌤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우리 고유어는 줄어들고 한자어는 늘었나요? 정답. 밑에 예시다만 했고요. 뇌, 오래, 슈룹은 고유어, 현재 국어에서는 산, 대문, 우산과 같은 한자어로 대체돼서 얘네들은 잘 안 쓰고 밑에 있는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소단원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궁금증을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패스. 다음 페이지. 소단원 미리 보기. 이 소단원은 중세국어 자료와 현대국어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는 변화하는 실체입니다를 이해합니다. 훈민정음으로 적힌 중세국어. 훈민정음은 중세국어구나. 이를 현대어와 풀이함으로써 국어의 변화에 궁금증을 가지도록 하며 솔직히 궁금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궁금하다고 해줘. 이러한 변화를 의문, 표기, 어휘, 문법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단어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의문의 차이점, 표기의 차이점, 어휘의 차이점, 문법상의 차이점을 각각 나눠서 설명하겠구나. 중세국어의 특징과 국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밑에 제재 연구는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 세종어제, 훈민정음, 소화건해를 바탕으로, 소화건해도 중세국어예요? 네. 그럼 똑같은 시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위에다가 이렇게 15세기. 소화건해는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다른 16세기. 100년 사이에 말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에서도 효와 같은 전통적 가치관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윌라 오디오북 듣고 있거든. 거기에서 이제 B급 한국사 이런 거 듣는데 단발령이 내려져서 우리나라에서 머리를 제일 먼저 깎은 사람이 누구게? 고종이에요. 고종이 제일 먼저 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놈들이 왕이 하면은 밑에 것들은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종이 제일 먼저 머리를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나와 있는 표 전혀 볼 거 없어요. 패스. 대신 밑에 거 배경지시 살펴봅시다. 오해하면은 안 돼.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문자가 만들어진 거지 한국어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문자가 만들어진 거야. 한국어가 만들어진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입으로 하는 말은 있었어.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어쨌든 기록을 했잖아요. 주로 뭘로 기록을 했을까? 한자로 기록을 했겠지. 근데 한자로만 하니까 너무 빡빡해. 그래서 구결, 이두, 향찰이라는 것들을 개발해냈는데 구결, 한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은 그대로 둔 채 각 구절 아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토를 달아서 우리말로 읽는 겁니다.
이두 한자를 우리말 구성법에 따라 배열하고 요게 중요한 거야. 문장 어순이 우리말 어순으로 해놓은 거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적습니다. 신라시대 때 발달해서 고려, 조선 후기, 관공서의 문서 등에 작용을 했고요. 색깔 다른 걸로 밑줄, 향찰, 제일 중요해요. 우리말 표기, 한글이 있기 전엔 얘가 최고였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이두하고 비슷하네?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요소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국어 문장 전체를 표기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조사, 어미 같은 애들도 표기할 수가 있었어. 특히 향가에 썼습니다. 밑에 언어의 구성 요소 및 단위가 있는데요. 언어는 형식과 의미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호입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운. 우리 1학기 때 다 했잖아요. 음운이 모이는 최소의 자립 형식 단어. 아, 쌤, 단어에는 자립성 없는 애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최소의 자립 형식 더하기 조사까지. 단어 취급해줬었다. 단어가 모여 이루어지는 문장. 문장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문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완결된 생각을 드러내는 단위. 하나의 완결된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말줄임표. 요렇게 있으면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개수 세면은 그게 문장의 개수예요. 문장이 모여 이루어지는 담화. 담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언어의 표현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단어의 집합을 어휘라고 하고요. 단어로 문장을 만드는 걸 문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의 여러 가지 측면이 모두 일어난다. 인데 일단 체크해야 될 건 언어입니다 라고 하려면 형식과 의미의 결합체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언어가 뭡니까? 일정한 형식과 의미의 결합체라고 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유진이야, 칠판은 잘 보이니? 네. 네, 안 보이면 여기 앞으로 오셔도 돼요. 나랑 가까이 있고 싶진 않겠지. 다음 페이지. 100쪽이네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 오른쪽 옆에 나와 있는 꼽사리 먼저 볼게요. 학습의 주안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해 봅시다. 중세국어의 특징을 정리할 거고요.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할 겁니다. 밑에 훈민정음의 창제정신,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이 정도는 외워주세요. 자주, 애민, 창조, 실용. 자주정신, 중국과 우리말의 차이를 인식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애민정신,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표현 못해. 가엾어. 불쌍해. 창조정신, 새로 28개의 글자를 만들었다. 실용정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쓰는데 편하게 합니다. 요거는 훈민정음에 있는 거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오셔서 효도의 시작과 마침. 효도의 시작은 뭐예요?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다치게 하지 않는 것. 왜? 몸이며 머리털이며 얼굴이며 살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효도의 끝은 입신양명에 출세해서 부모님이 잘 키웠네 소리 듣는 게 효도의 끝이야. 출세하는 게 끝이 아니라 부모를 드러내는 게 효도의 끝이에요. 밑에 확인 문제는 지금 당연히 못하겠죠. 오른쪽 잠깐 넘어갈게요. 국어의 의문상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중세국어 이렇게 모아놓은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라고 하지만 일부러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 그냥 양심상 요쯤에는 좀 외워줘야 되겠는데 그때 생각나면 그때 외우기 시작해. 그 전에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음은 중세국어에는 어가 존재했습니다. 비읍 밑에 이응 있죠. 얘 이름이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 산처럼 생긴 뾰족한 세모 반치음. 의와 스 사이의 말이에요. 된소리가 발달했습니다. 된소리는 뭘 된소리라고 해요? 끄, 뜨, 뿌, 스, 쯔. 얘네들을 된소리라고 하죠. 합용병서로 표기합니다. 합용병서라는 건 서로 다른 자음 두 개 이상을 가로로 써놓은 것. 다른 자음 두 개 이상을 가로로 써놓으면 그걸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어두자음군이 올 수 있습니다. 어두자음군이라는 거는요. 초성에 자음 두 개 이상 쓰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괜찮아. 이거 계속 얘기할 거야. 현대국어에서는 순경음, 비읍, 반치음 없고요. 된소리는 갑자병서로 표현합니다. 갑자병서는 뭐냐면 같은 자음 두 개를 가로로 나란히 표기하는 것. 그거를 갑자병서라고 할 겁니다. 어두자음군이 올 수가 없대요. 아래 아가 존재하고 있었대요. 7개의 단모음이고 에, 어, 위, 외는 당시에는 이중모음이었습니다. 현대국어에선 아래 아가 없어지고요. 10개의 단모음, 이중모음이 단모음이 됐습니다. 포인트는 어디냐? 중세국어에선 단모음 몇 개? 7개.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 몇 개? 10개. 요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단모음표 알고 있어요. 그거나 주어 있었잖아. 그냥 대충 쓸게요. 이렇게 단모음표 10개 외운 거 혹시 기억나요? 10개잖아. 현대국어는 10개.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에, 왜, 위 얘네가 이중모음이었었다. 그러면 몇 개? 1, 2, 3, 4, 5, 6 6개인데요. 사라진 아래 아까지 7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현대국어 단모음 10개 표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 4개가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래 아가 사라졌었고요. 그래서 7개, 10개 이렇게 맞춰놓으면 된다.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이제 또 써야지. 모음 조화는 뭘 모음 조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용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체언 더하기 조사할 때.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활용할 때 간과 미가 결합을 할 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아놓는 걸 모음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성모음은 아래 아, 오 이거고요. 음성모음은 우 요렇게를 음성모음이라고 합니다. 토끼가 2마리가 뛰어가는데 하나는 깡총깡총 뛰어갈 거고 하나는 껑충껑충 뛰어갈 거야. 누가 좀 가볍고 귀여운 토끼 같아? 깡총깡총 아닐까? 껑충껑충은 왠지 살찌고 큰 토끼일 것 같죠?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면 양성모음, 그렇지 않으면 음성모음 이렇게 할 거예요.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고요. 방점으로 성조를 표시합니다. 성조라는 말은 말의 높낮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높낮이를 방점, 글자의 왼쪽에 찍는 점,
글자의 왼쪽에 찍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고, 기다려. 그 다음 페이지 또 뭐 볼 게 있을까? 아, 예, 또 있네요. 268페이지 볼게요. 아, 오늘 중세국어만 하는 거 아니야. 요거 교과서 하나 분량 끝내놓고 준비해주세요. 그 교재 비문학 독서지문 볼 거예요. 그때 되면 마음이 너무 평온해져가지고, 아, 선생님 입담으로 내가 다 할 거예요. 이런 느낌 들 수 있어. 중세국어의 표기상의 특징 붙였습니다. 이 당시에 띄어쓰기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 더 써야 되는데 and 가로로 쓰는 게 아니라 세로 쓰기 했습니다. 세로 쓰기를 했어요. 이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씁니다. 표음주의 표기법이고 하나만 더 쓸까? 연철.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곰이 나타났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써요? 곰이 라고 해서 구분해서 쓰지. 근데 앞에 글자가 자음으로 끝나 뒤에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해. 그러면 앞에 글자 받침 넘겨 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어적기야. 나랏말쌈이 둥귀게 달아 나랏말쌈 더하기 이라고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쓸 때 말, 싸, 미음 뒤로 넘겨 미 이렇게 쓰는 게 이어적기. 글자 두 개가 그냥 이어져 버리잖아요. 팔종성법. 팔, 종성. 종성은 뭐예요? 받침. 받침에는 자음을 쓰는데 몇 개만 쓴다? 8개만 쓴다. 얘는 외워줘야지. 그느드르 무브스 인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이응은 이렇게 꼭지가 달려있는 이응이에요. 꼭지가 달려있는 이응. 꼭지 이응. 옛 이응. 현대국어는 띄어쓰기하고 끊어적기하고 받침 표기로 7개의 자음을 허용합니다. 밑에 중세국어의 어휘상의 특징, 고유어가 많았어요. 아까 했잖아. 뭐 슈룹 이런 애들. 아, 슈룹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니? 됐고요. 중세국어의 어휘상 고유어 많았고요. 의미 변화된 단어가 많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요거 확인해야 돼요. 의미 변화는 이동, 축소, 확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있냐면 의미가 변화하는데 의미가 이동된 예로 살펴보면 뭐 있냐면 어여쁘다. 어여쁘다가 옛날에는 불쌍하다 이런 뜻이었어. 근데 지금은 예뻐, 예쁘다 이런 뜻으로 되는 거죠. 불쌍한 거랑 예쁜 거랑 의미가 전혀 상관이 없지. 그러면 의미 이동이에요. 그 다음 의미 이동 축소는 뭐 있냐면 옛날엔 놈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놈이면 옛날엔 사람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이 자식 저 자식 할 때 비속어로 쓰이죠. 옛날에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보다 지금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지. 그러면은 의미 축소. 의미 축소가 있고 의미 확대가 있어요. 의미 확대. 이거는 뭐 할까? 의미 확대. 제일 대표적인 게 요거지.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영감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벼슬, 종3품 이하, 정육품까지 벼슬 한 사람을 영감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영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늘어났지. 그러면 의미 확대지. 괜찮나요? 그래서 의미 변화에는 이동, 축소, 확대가 있다. 히읗 종성체언이 존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를 옛날에는 요 시절에는 위를 우흐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를 나라흐 이렇게 썼어요. 암컷 수컷 할 때 수흐 이렇게 써서 히읗으로 끝나는 애들이 있었었어. 그것을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됐어. 그리고 여기에선 볼 거 없고 오른쪽. 자, 중세국어의 문법적인 특징. 주격조사 2만 썼습니다. 2는 2로 실현하고 생략이 가능했고요. 어이쿠야. 자, 위에다 쓸게요. 주격조사.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현대국어에는 가도 있는데 철수, 가 할 때 그 가. 근데 그 시절에는 철수 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형태가 세 가지였지. 첫 번째, 앞에 글자가 자음으로 끝나 받침이 있어. 그러면 뒤에 이가 와요. 이가 와. 두 번째, 앞에 글자에 받침이 없어. 그리고 얘가 이로 끝나. 이로 끝나. 뭐 있을까? 예를 들면 쇠 할 때 쇠 이런 식으로 뿌리 할 때 그런 식으로 이로 끝나. 그럴 때는 안 써. 세 번째, 앞에 글자에 받침도 없고 이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동그라미 빼고 이응 빼고 이 이렇게 온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쌈 더하기 뒤에는 이 이렇게 오는 거지. 뿌리를 이 시절에는 불휘라고 그랬거든. 불휘 안 써. 공자 맹자 할 때 공자 받침도 없고 아래 아 모음으로 끝났죠. 이 이렇게 쓴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말씀 이 뿌리가 공자 깨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요. 관형격 조사 에 위에 시옷이 사용됩니다.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밖에 없어요. 철수의 집 할 때 의처럼. 그러면 이제 또 위로 올라올까요? 여기에다가 또 씁시다. 이 시절에 관형격 조사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계열이에요. 시옷 계열이랑 의 계열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첫 번째 뭐냐? 시옷은 언제 쓰냐? 앞에 오는 명사가 무정명사일 때.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 않는 애들 뭐 있어? 책상, 돌, 나무, 산 이런 애들. 에의는 앞에 오는 명사가 유정명사야. 동물들, 사람하고 동물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높이지 않는 거. 존칭의 대상이 아닐 때에는 에의야. 그러면 쌤, 살아있으면서 유정명사면서 존칭인 거는요? 예를 들면 임금님, 부모님 할 때는 살아있으면서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때는 또 여기 관형격 조사 시옷습니다. 밑에 유정명사이면서 존칭의 대상이면 시옷을 씁니다. 여기 보세요. 나라의 이렇게 쓴다고. 오케이? 그 다음 임금의 이렇게 쓴대. 부처의 이렇게 쓴대. 다음 애와 의는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 사슴 있죠. 사슴.
사슴을 이렇게 썼거든요. 사삼 뒤에는 애가 옵니다. 거북이, 거북 뒤에는 의가 옵니다. 왜 그럴까? 이미 앞에서 한 거야. 아, 양성이니까 양성으로 오는 거고. 거북, 우, 음성이니까 음성이 오는 겁니다. 즉, 앞에 오는 명사가 살아있으면서 높이지 않아도 되면 애나 의를 쓰는데 그게 양성모음으로 끝나면 애, 음성모음으로 끝나면 의 이렇게 된다. 다음 살아있지 않은 거면 나랏 이렇게 오는 거지. 혹은 하나만 더 쓸까? 나무 있죠, 나무. 나모 시옷 이렇게 옵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면서 존칭일 때에도 시옷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관형격 조사 시옷은 좀 극단적이지, 애가. 이렇게. 살아있는 무정명사냐, 높여야 될 유정명사냐.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 여기 요만큼까지 설명 줘. 보기에. 그 다음에 단어 5개 이렇게 해놓고 옆에 뒤에 관형격 조사 채우세요. A, B, C, D. 주격 조사 채우세요. A, B, C, D. 관형격 조사는 셋 중에 하나. 그 다음 주격 조사도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쓰는 거. 밑에 명사형 어미 옴음이 있었습니다. 명사형 어미는 뭐냐면 어디가 있냐. 명사형 어미란 뭡니까?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서 용언, 동사,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대국어에서는 이거야. 자다. 명사로 만들면 잠. 그렇잖아요? 그리다. 그림. 보다. 봄. 싸우다. 싸움. 먹다. 먹음. 이런 식으로. 현대국어에서는 미음이나 음이죠.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옴음이었대요. 옴음. 자, 요것도 예를 들을까요? 뭐 할까? 쓰다 있죠, 쓰다. use. write 말고 use. 쓰다 더하기 하면 명사 씀 이게 된대. 둘 중에 하나 와야 돼요. 그냥 센스를 발휘해 보는 거지. 둘 중에 뭐 올까? 누구 올까? 의가 음성이죠. 둘 중에 음성 찾으면 돼. 누가 음성이야? 음이지. 왜? 우는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만 더 할까? 뭐 할까? 보다 할까? 보다 더하기는 옴이 올까? 음이 올까? 옴이지. 오가 양성이니까요. 되지 않았을까? 먹다는 어떻게 올까? 음이겠지. 왜? 어가 음성이니까. 요게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미음을 씁니다. 받침 유무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받침 유무에 따르다라는 건 보다 봄, 가다 감, 쓰다 씀, 먹다 먹음. 또 뭐 있지? 카드를 긁음. 네, 어제 카라멜 먹다가 부러진 이빨을 뽑았거든. 임플란트 해야 돼서. 너무 아프더라고. 보여줄까? 완전 현짤인데. 정냄이 뚝 떨어질 거예요. 요렇게 뽑다, 뽑음 뭐 요렇게 하겠지. 하지만 현대국어에는 명사형 뭐 있어요? 기도 있어요.
자기, 먹기, 보기, 뽑기 이런 게 있지.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밑에 잠깐 볼게요. 모음조화에 따른 조사의 어미의 실현. 앞 음절이 양성이면 윗줄, 앞 음절이 음성이면 밑에 줄을 한다라고 해놨는데 어려울 필요 없어. 아래 아, 아래 아, 아래 아, 아래 아, 아래 아, 오 전부 다 양성이잖아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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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전부 다 음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하고 음성하고 구분을 하시라. 그냥 참고로 나온 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 음절이 양성이라고 했는데 양성은 뭐가 양성이다? 아래 아, 아, 오. 앞 음절이 음성이다라고 했는데 음성 모음은 뭐가 있다? 으, 어, 우. 요렇게가 음성이다. 그래서 모음조화 따질 때는 앞에 오는 애들이 요 패거리냐, 이 패거리냐,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된다. 됐을까요? 다음, 밑에 왼쪽 보면 중세국어의 특징 1인칭을 나타냅니다. 아, 요거는 앞에 것까지 끝까지 다 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넘어옵시다. 어때요? 본문 1도 건들지 않았는데 벌써 1시간이 가는 놀라운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됐을까? 딱 3분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쓰면서 필기드린 옆에 날개 부분 있죠? 걔네만 지금 한번 읽어만 주시면 돼. 외우다도 아니야. 읽기만 하면 돼. 3분 드릴게요. 시작!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시간 충분할 거니까. 오케이. 앞으로 넘어오시고. 한 몇 주 됐나?
인천에 있는 한 중형 규모의 쇼핑몰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식당가가 있잖아. 이렇게 층으로. 1인 샤브샤브 집이 있더라고. 진짜 사람들이 다 요만한 테이블에서 혼자서 이렇게 샤브샤브 먹던데. 아,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혼자서 고깃집 갈 수 있어요?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너무 먹고 싶으면 가겠지? 그리고 2인분 시키겠지? 이렇게. 고깃집은 냉면이나 뒤에 국수가 맛있어야 돼. 그렇다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나 해도 괜찮니? 오케이. 세종 어제 훈민정음 해석해 드릴게요.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리고 참고로 세종이라는 걸 묘호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다음 왕이 정해주는 거예요. 묘호라고 하는데, 세종대왕 사후에 만들어진 글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지. 훈민정음이라는 건 문자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 새로 만들어 놓은 문자에 대한 해설서도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쓰여 있는데, 밑에 현대어풀이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우리말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한자와는 우리말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창제 당시의 언어 현실, 언어와 문자의 불일치, 언문 불일치, 이러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사실은 애민정신 여기 오면 안 되고 가엾게 여겨, 여기에 애민정신 보통 이렇게 와야 해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여기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구나. 오케이, 됐어. 새로 28자를 만드니, 남의 것 갖다 쓴 게 아니라 새로 만들었어. 창조정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음 17개, 모음 11개, 이렇게 해서 28개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실용정신. 됐을까요? 네. 현대어는 진짜 별거 없어.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건데, 이거 문장이 2개야. 문장이 엄청 길어요. 이 시절에는. 밑에 소학원에 잠깐만 볼게요. 일단 내용만.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큰 따옴표 있었겠지.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다. 감히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비릇함이고 효도의 시작이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널리 퍼지게 하여 몸을 세워 도를 행하다. 이름을 후세에 널리 퍼지게 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출세하다? 아니야. 출세해서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효도의 마침. 그것이 효도의 끝이다. 라고요. 네. 부모님들, 전 네 집 딸내미인데 저렇게 잘 자랐을까? 네 집 아들내미인데 저렇게 똘똘할까?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됐을까요? 위에 거 그냥 읽는 방법 정도는 대충 알려드릴게요. 여기 요렇게 있는 아는요, 그냥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요렇게 섞여져 있는 거 있으면 뒤에 걸 된소리로 읽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요렇게 쓰여져 있다면 어떻게 읽으면 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 요렇게 생긴 애들 있어요. 그냥 얘는 여리게 약하게 일반적인 것보다 좀 약하게 소리 내시면 됩니다. 요렇게 반치음이라고 있는 건 약하게 스 혹은 요렇게 발음하시면 될 거고요. 괜찮나요? 네, 뭐 요 정도만 하면은 이제 읽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어. 시작해 볼게요. 나란 말싸미. 네, 딴 데 보지 말고 어차피 우리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반복해 드릴 거라고. 자, 생각합시다. 생종, 엉쟁, 훈민정음 아니야. 세종, 어제, 훈민정음. 종 밑에 이응이랑 정 밑에 이응은 옛 이응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응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응은 소리가 안 나. 한자어일 경우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얘는 아주 약하게 근데 의에 더 가까운 흐야. 이렇게. 훈민정흠 해도 되고, 훈민정음. 이렇게. 나란 말싸미. 칠판 보세요. 이제 쓰는 거 아니야. 나란 말싸미. 나라의 말이. 연진 씨 칠판 봐주실래요? 부탁해요. 네. 괜찮아. 재미없지만 봐줄만해. 다시 할게요. 나중에 또 할 거지만. 여기 보세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하므로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능히 펴지 못할 놈이 사람이 하니라 많으니라. 내가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니겨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됐을까요? 빠르게 그냥 한번 또 잠깐만 읽어볼게요. 나란 말싸미 둥귀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엿비 너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날로 씀에 뼈난키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됐을까요? 네. 여기는 상관이 없지만 경한고는 이거 외워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외워서 소리내서 말하는 게 수행평가야. 그런 학교도 있어요. 자, 이제 또 밑으로 가서 소학원에도 한번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볼게요. 공제, 증자, 다려, 닐러, 갈, 아, 샤데.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 한, 부모, 끼, 받자온 것이라. 감히 헐워, 샹해오디, 아니, 홈이, 효도의 비르소미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야 일홈을 후세에 베퍼써 부모랄 현벽해 홈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됐을까요? 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본 거예요. 대표해서. 됐을까? 자, 이제 본격적인 거 밑으로 가도록 할게요. 의문과 표기라고 되어 있죠? 의문과 표기. 의문이면은 뭐였었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였었죠.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변하면 뜻도 변하고 소리도 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하고? 자음하고 모음을 의문이라고 했었지. 물론 비분절 의문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요 정도만 할게요. 중세국어의 의문 가운데 자음에서 가장 큰 특징은 비읍 밑에 이응이 붙어있는 순경음 비읍이나 세모 표시, 반치음, 치음이면 이소리야, 이소리, 스스.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생긴 게 눈에 제일 잘 들어오겠지. 순경음 비읍은 수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비는 원래 sup다 더하기 2예요.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순경은 비읍이 되지. 이 시절에는 이어 적기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 이렇게 오는 거지. 이게 나중에 쉬이, 쉬, 쉽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순경은 비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 여기에 이렇게 이 단어에 밑줄 그어놓지.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은 순경음 비읍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끝.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 별거 없죠? 추가적으로 이어적기 했어요. 거기까지 해주면 완벽한 거고. 반치음은 마알과 같은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알은 현대국어에서의 마을입니다. 얘도 한번 쓸게요. 마알 그 다음에 마알 반치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을 그 다음 마을 요 단계를 거치는 거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을과 같은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야. 여기에 밑줄 긋고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은 이라고 하면 아래 아 반치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마을은 현대국어의 마을입니다. 반치음은 순경음 비읍보다 오래 존재했지만 중세국어 시기에 와서는 거의 사라지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28개의 글자 중에 사라진 애들이 4개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 순경음 비읍 있죠. 요 순경음 비읍은 세종이 만든 28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8글자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 정도만 또 기억하고 가자.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어요. 요게 쫑쫑쫑쫑쫑쫑쫑 요게 무슨 순서냐? 사라진 순서.
소실된 순서예요.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습니다. 이게 세종이 만든 28개 중에 사라진 순서입니다. 여린 히읗, 옛 이음, 반치음, 아래 아. 요 순서대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라. 중세국어에서는 이전 시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된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된소리, 끄, 뜨, 뿌, 쓰, 쯔. 다만 현대국어와는 달리 각자병서 아까 썼죠? 같은 자음 두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것. 병서라는 말 자체가 가로로 나란히 이런 뜻이에요. 아, 쌤! 순경은 비읍은 비읍이랑 이응을 세로로 썼는데요. 그것도 이름이 있나요? 어쩜 그렇게 질문을 잘하니? 요렇게 입술 소리 무, 브, 뿌, 프 밑에는 요렇게 이응을 덧붙여서 순음을 냈었는데 얘네들은 세로로 나란히 썼죠. 얘네들은 연서라고 합니다. 연서. 됐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워놨어요. 연서, 병서. 아,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쓰는 거고 병서는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구나. 그렇게 외워놓으면 되지. 다음 또 보던 거 계속 보러 올게요. 각자 병서, 각자, 지들끼리 나란히, 그러니까 같은 거 나란히. 끄가 아니라 주로 스로 시작하는 합용병서. 합용병서는 뭐야? 합쳐서 사용합니다. 병서, 가로로 나란히. 여기 보세요. 밑에 예. 서로 다르게 생긴 애들을 가로로 쓰고 있죠? 이것은 따라민이라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뭐라고?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하면 돼? 합용병서 쓰고 있어요. 아래아 쓰고 있네요. 그리고 얘도 원래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따, 람, 이니라예요. 아, 이어적기 했군요. 거기까지 얘기해 주면 또 완벽하지. 합용병서 썼어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시옷계 합용병서 썼어요. 아래아 썼습니다. 이어적기 했네요. 끝.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달락 보러 갈게요.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은 수매, 써처럼 단어의 첫머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초성 자리에 여러 개의 자음, 어두, 초성에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군, 물이 지어 있습니다. 떼지어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걔네들 이름을 뭐라고 한다? 어두, 자음군.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물이 군자예요. 군중할 때. 자, 그리고 또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매는 어디에서 온 거냐? 스, 에 요렇게 되어 있고 스, 에 스, 동사의 어간 명사형 어미 부사격 조사. 그래서 원래 어떻게 써야 돼요? 스, 에. 하지만 얘가 에. 최종적으로 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쟤한테 뭐 얘기해 줄 거 없어? 라고 물어보면 요 단어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어두자음군 쓰였군. 명사형 어미 옴 쓰였네.
이어적기 했어. 명사형음이 옴 대신 우음을 썼네. 굳이 왜 그랬을까? 모음조화 지켜지는 건이었으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시험 문제 되게 간단한 거 하나 알려줄까? 여기 밑줄 그어놓고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이 아닌 것은 1, 2, 3, 4 나머지 다른 거 5 이렇게. 아니면 명사형 어미 쓰이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명사형 어미 쓰인 거 찾기. 그 다음에 여기 밑줄 그어놓은 다음에 모음조와 지켜지지 않은 거 5개 중에 하나 넣어놓기.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때 비읍은 실제로 발음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수매라고 제가 지금 잡고 읽지만 원래 부수매, 뭐 보수매, 부수매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됐었을 거예요. 이렇게. 현대국어에서는 단어의 자음, 첫머리에 여러 자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얘 가지고 뭐 얘기를 할 거냐? 비읍으로 시작하는 비읍계 합용병서는 초성에 오는 어두자음군 모두 소리를 내고 발음을 하고 시옷으로 시작하는 시옷계 합용병서는 그냥 된 소리로 바뀌고 요 정도의 또 차이점, 뭐 심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얘 어떻게 읽어? 보살, 부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하지만 부모, 얘는 부모, 끼 이렇게 발음을 한다. 스는 발음을 안 하고 이렇게. 이건 조금 고급 문법, 그 정도는 있다. 왜? 여러분들 자체가 고급스러우니까 고급스럽게 가야지 우리도. 다음 밑에 거 볼게요. 중세국어의 모음 중에 가장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아래 아입니다. 왜 아래 아일까? 자음 밑에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아래 아지. 중세국어는 이 부분 중요해요. 체크. 단모음은 아를 포함해서 이으어와 우오아 요렇게 7개. 그리고 에에웨위는 이중모음이었습니다. 쌤, 이 얘기 왜 하는데요? 에에위웨위 얘는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이중이었던 에에웨위가 현대국어에선 단모음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아가 사라지고 에에웨위가 단모음이 되어 모두 10개의 단모음 체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작년 기준으로 강서구에서는 이 얘기 엄청 강조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로 체크해 두세요. 다음 계속 보러 갑시다. 4단락 보러 갈게요. 한편 이 시기에는 모음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져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규칙성을 보여줬습니다. 양성모음 여기는 엄청 많이 쓰여져 있지만 저는 3개만 얘기해줬죠. 아, 오. 음성모음은요. 우. 어느 누구도 이 월을 보면서 양성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하고 어가 만나 있는 거니까 우가 음성이고 어가 음성인데 그렇게 하겠지. 와를 보면요. 얘는 오하고 아 양성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양성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 얘 부드들 뜨들 여듭자를 과 같이 날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모음 조화는 후대로 갈수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뜨들, 여듭, 자랄 얘기를 하려면 목적격 조사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제 또 밑에다가 씁시다. 목적격 조사.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앞말이, 앞팻말이 양성모음이다. 어디가 있을까? 잠시만요. 얘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적어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오케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옆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저는 밑에다가 쓸게요. 칸이 좀 넓어서, 이렇게. 자, 누구 할 거냐? 목적격 조사. 얘 글씨 왜 이러지? 목적격 조사. 앞말이 표를 그릴 거예요. 양성모음으로 끝나냐? 앞말이 음성모음으로 끝나냐? 다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앞팻말이 자음으로 끝나. 그러니까 앞팻말이 받침이 있다는 얘기야. 앞팻말에 받침이 있고 양성이면 알. 앞팻말이 받침이 있고 음성이면 을. 앞팻말에 받침이 없어. 그리고 양성이야. 그러면 랄. 앞에 글자가 받침이 없어. 음성이야. 를. 이렇게 해요. 요렇게 표를 좀 외워놓으면 땡큐지. 됐을까? 이게 엄청 잘 지켜진다고. 그러면 위에 예로 뭐가 나와 있어요? 제 뜻을. 자, 여기 볼게요. 뜻이야, 뜻. 뜻 다음에 목적격 조사 뭐 와야 돼? 앞에 받침이 있죠? 받침이 있어. 요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음성이지. 예 써야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뜻을 이어적기 하니까 뜻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얘를 뭐가 왔지? 28자를 28자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어요? 한자인데 자야 자. 원래 받침이 없어. 한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춰서 써줘. 얘는 폼만 잡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이응은 없는 거야. 한자인데 이응 받침이다? 없는 거야. 됐을까? 받침이 없어. 요 둘 중에 하나 써야지. 근데 양성이야. 예 써야지. 그러니까 여듭자 랄 이렇게 오는 거지. 됐을까요? 네. 요 두 단어를 통한 공통점 뭐 있어요? 목적격 조사가 있구나. 모음조화 엄청 잘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제 또 위로 올라올게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와 다른 또 다른 하나는 가나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조의 표시입니다. 성조는 뭐예요? 물어보신다면 음절에서 나타나는 주의하세요. 소리의 높낮이. 이거 학교에서 약실하게 뭐라고 하냐면 소리의 길이를 나타내는 이렇게 해. 성조라고 하는 소리의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점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소리의 길이 아니야. 높낮이야. 이것은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 기능을 합니다라고 해놨는데 말 되게 어렵네. 이렇게 합시다. 성조도 단어의 뜻을 구별하지. 소리가 다르죠. 성조도 의문이다. 성조 의문이에요. 이 시절에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방점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글자 왼쪽에 찍기 때문에 좌가점. 성조가 종류가 4개였었거든요. 사성점이라고도 합니다. 낮은 소리인 평성은 점을 찍지 않고 높은 소리인 거성은 점을 하나 찍고 처음에는 낮고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인 상성은 점 2개를 찍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려드릴 거예요. 낮고 평평한 소리 평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상성, 처음부터 높은 소리 거성, 빨리 닿는 소리 입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성, 평범하니까 점 몇 개 찍을까? 안 찍지. 상성은요, 여기 보세요. 낮았다가 높아지니까 점 2개지. 거성, 높은 놈이니까 1개. 입성은 미치겠는 거야. 쓰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 쓸 때도 있고, 2개 쓸 때도 있고, 몸이 환장하거든요. 어떻게 구별하면 된다? 요 입성은 받침, 종성이, 자 보세요. 길거리 딱 지나가는데 키가 한 187 정도의 비율이 딱 봐도 9대 1이야. 옷도 엄청 잘생기게, 옷도 엄청 잘 입고 지나가는 저 같은, 죄송해요. 그냥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가던 길 멈추고 봐야지. 멋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성이 가다 봤어. 너무 멋있어서. 입성, 서서. 받침이 요렇게 끝나면 앞에 점이 뭐가 있든 상관없이 빨리 짧게 말해야 돼. 짧게 발음해야 돼. 그게 입성. 괜찮나요? 네. 거긴 저도 길을 지나가다가 시선 자주 받고 그래요. 물론 속마음은 그런 거겠지. 어떻게 저런 얼굴로 다니지? 외모 비하하면 안 됩니다.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내 내면이 아름다운가? 난 내면이 아름답지. 아니야. 생긴 것도 괜찮지 않아. 잘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다음 페이지. 괜찮아, 난 그래도 자신감 넘쳐. 난 나를 사랑해. 다음 페이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여러분들 욕할 거예요. 재미없어서.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국어라면 놈이처럼 의미를 살려서 끊어적기 했을 것을 노미처럼 이어적기 합니다. 이어적기,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연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노미, 끊어적기는 뭐라고 해요? 분철, 나눌 분.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끊어적기 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아, 중세국어의 표기법은 처음에는 이어적기 하다가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하다가 그리고 뒷부분에 잠깐 거듭적기 한번 나와요. 거듭적기는 중복해서 적습니다. 라고 해서 중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겠지. 놈 더하기 이 하면 처음에는 놈이, 그 다음에 놈이, 그 다음에 놈미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나랏 말쌈 이 말싸미 말쌈이 말쌈미 뭐 이렇게 됐었을 거라고. 시간상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죠? 그렇지 않나? 다음 차. 이 시기에는 음절의 끝에 받침을 적을 때 팔종성법, 무슨 말이냐? 종성, 받침에는 팔, 자음 8개만 씁니다. 그 8개가 뭡니까?
그느드르 무브스 응데 주의해야 될 것. 맨 끝에 오는 의가 옛 이응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음절의 끝에 오는 끝소리에서 스들을 구별하여 발음했기 때문에 이를 표기에도 구별했던 겁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뭐 not하고 이렇게 발음 기호 안에 따로 들어가고 얘네 발음 달라. 발음 달라. 빛, 시옷 받침. 빛, 디귿 받침. 물론 저는 지금 똑같이 했지만 둘이 소리 달라 이거야. 요게 또 은근 시험 포인트. 다음 밑으로 내려가죠. 어휘. 중세국어에는 훗날 한자 차용어로 대체되어 사라져버린 고유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람, 강이에요. 밑에 나와 있지만 그냥 가람, 강, 온, 일십백 할 때 백, 외, 산. 고유어가 국어에서는 각각 강, 백, 산 등의 한자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고유어하고 한자어하고 경쟁했었을 때 초반에는 고유어 승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어 승, 한자어가 많아졌습니다. 한편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것도 같은데 어리는 이 당시에는 뭐였어요? 어리석게 가엾게였지. 이게 나중에 현대국어에서는 뭘로 바뀌어? 나이가 젊은 요걸로 바뀌지. 아이 등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침착해. 그냥 위에다 쓸게요. 어리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젊다로. 어여삐는 불쌍하다에서 예쁘다. 요렇게 뜻이 이동했고, 얼굴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형체였어, 얼굴. 옛날엔 형체였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어 있어요? face, 안면. 요걸로 바뀌었지. 그래서 구분은 해야 돼. 어리석다, 젊다 뜻이 전혀 상관이 없지. 불쌍하다, 예쁘다 뜻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요 두 단어는 뭐라고? 의미 변화 중에서도 의미 이동. 얼굴은 옛날에 얼굴 하면 이거 전체 다였었는데 지금은 요만큼이잖아요. 범위가 줄어들었지. 의미 축소. 이렇게입니다. 다음 끝소리가 흐인 단어가 꽤 있었습니다. 네모, 히읗, 종성, 체연. 현대 국어의 어휘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의 나라, 머리, 살 등이 이러한 예입니다. 뒤에 뒤에 공간 있어요 할 때처럼 흐가 붙어 있어. 근데 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날 때에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날 때에만 나타납니다. 과, 도와 같은 조사를 만날 때에도 과, 토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라, 도. 뭐 할까? 외놈들에게 나라도 빼앗기고 조상님도 빼앗기고 할 때의 그 나라, 도야, 도. 그럴 때에는 여기 흐가 짠 하고 나타나서 흐드가 트로 축약이 되는 거지. 나라, 토.
이렇게. 몸이며 머리털이며 얼굴이며 살, 과 이렇게 할 때에는 흐가 붙어서 얘가 아이고야. 얘가 살, 夸이렇게 되는 거지. 아, 살과 아직 쓰지 마. 더 좋은 예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요 예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살 더하기 고기 할 때 그가 붙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코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살콰가 되겠지 그때에는. 나란 말에서는 나랏이 관형격 조사 시옷을 만나서 히읗이 생략된 거고, 머리털은 머리털에서 히읗이 생략된 겁니다. 살하는 살흐가 조사 안을 만나서 이때는 히읗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뭐라고? 나란 말, 머리털, 얘네 둘이 묶어서 히읗이 생략. 그 다음에 살한, 얘는 히읗 나타나 있음, 나타남. 요 정도 차이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 해놓고 공통점 뭐예요? 라고 하면 히읗 종성 체열이요. 요렇게 둘이 묶어서 히읗이 생략됐고 얘만 남겨놓고 히읗이 나타났어요. 그거는 차이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문법.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는 문법적 특징이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 이만 사용됐어요. 이는 경우에 따라서 이응 없을 때도 있고 아예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써드렸죠? 홀배, 공제에서는 요 배가 하는 바라고 하는 의존명사 더하기 이가 온 거예요. 왜? 모음으로 끝나서 이가 온 거지. 공제, 이거는요, 공자 더하기 이예요. 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하는 바가, 공자가, 주격조사 가를 현재에는 사용합니다. 중세시 국어 시절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군요. 정답. 다음,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요거 세 줄만 더 하고 조금 쉴 거니까 기운 내줄 수 있어요? 아니구나. 6줄만 더 할게요. 관형격 조사 의 외에 모음조화에 따른 애가 있고 무엇보다 관형격 조사 시옷이 쓰였다라는 사실이 현대국어와는 다릅니다. 얘 위에 지금 써 있잖아요. 관형격 조사. 유적명사일 때, 무적명사일 때. 어딨냐고? 이거. 여기. 요 부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 주격조사 2에 대한 것도 설명 여기 다 있잖아요? 네. 밑으로 봅시다. 다음, 현대국어에서는 먹음의 음과 같은 명사형 어미가 중세국어에서는 옴으로 실현됩니다. 기준은 뭐예요? 모음조화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모음조화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수메, 비르소미오, 옴이 쓰여져 있습니다. 수메에서는 비르소미오는 비르따 더하기 옴 더하기 이오 이렇게 쓰인 거고 됐을까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할게요. 형광펜 있어요? 형광펜? 네, 형광펜 있으면 하나씩 꺼내주시고 없으면 지금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 색깔별로 엄청 많이 있으니까. 자, 어디로 갈 거냐? 현대어풀이 됐고. 오케이.
오케이. 자, 각 단락별로 한두 군데 정도씩만 밑줄 그을 거예요. 나는 초록색으로 해야지. 중세국어의 특징. 순경음, 비읍, 반치음 있었다. 순경음, 비읍, 반치음 있었다. 다음. 된소리 발달했다. 갑자병서 있었다. 합용병서 있었다. 다음. 어두자음군 있었다. 그 다음 중세국어 시절에는 단모음 7개. 그 다음 모음조화 잘 지켜졌다. 그 다음 성조가 있었고 성조는 방점으로 표시했다. 성조 있었고 방점으로 표시했다. 그 다음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 이어적기 했다. 이후에 끊어적기 나타났다. 이어적기 먼저, 끊어적기 나중에. 받침에 8개만 쓸 수 있었다. 팔종성법. 요거는 원래는 밑줄 그면 안 되지만 받침의 스드 구별했다. 받침의 스드 구별했다. 요거는 시험 포인트로 잘 나와서 그냥 체크한 거예요. 원래는 지금 같이 밑줄 그면 안 돼. 다음 과거에는 고유어가 상당히 많았다. 단어에 의미 변화한 거 있다. 하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의미 이동, 축소, 확대, 구분하는 게 실제 시험 문제지. 히읗 종성체언 있었다. 그리고 다음 맞나? 맞죠? 문법 부분에서 주격조사 2만 있었다. 그런데 형태는 3개였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다음 관형격 조사로 의, 에, 숏, 스가 있었다. 마지막 명사형 어미 옴, 있었다. 명사형 어미 옴, 있었다. 요게 중요한 거다. 됐을까요? 밑에 잠깐만 내려와 보시면 그 밖에 중세국어의 특징, 얘네들은 다른 교과서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어만 볼게요. 주어가 1인칭일 때는 오우다. 일단 기다려. 기다려가 아니라, 기다려야지. 주어가 1인칭일 때 선어말 어미 오우를 쓴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많다. 객체 높임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삽, 잡, 앞 있다. 혹격조사 하가 있었는데 존칭이다. 임금아, 보리정머리 없는 새끼 임금하고 맞먹는 건가? 아니야. 임금 이시여 이거야. 달하 달림 이시여 높임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시면서 쌤아 하면 되는 거지. 의문사가 있을 때에는 얘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의문사 정도 어디 있을까? 판정 의문문은 고. 그 다음 다른 색깔로 전 좀 구별할게요. 후자니까요. 의문사가 있는 거 잠깐 죄송해요. 저 완전 지금 따르게 하고 있죠. 의문사 있는 설명 이거 그냥
의문사에 있는 설명문은 고, 그 다음 다른 색깔로, 판정 의문문은 가, 다시 다른 색깔,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은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문장 2개를 써드리거든요. 요거 2개 외워놓으면 괜찮아. 그는 밥 먹었는가? 그는 뭘 먹었는고? 너는 먹는다? 너는 뭘 먹는다? 요렇게 문장 2개 같은 4개 외워놓으면 끝나!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밥 먹었는가? 네, 아니오로 대답해주면 되죠? 그러면 가야. 뭘 먹었는지 설명해라. 그러면 고야. 너는 무조건 은다야. 은다. 너는 질문. 무조건 은다. 설명할 의문문 만들기. 됐을까요? 오케이. 한 장만 더 넘겨봐 볼까? 속으로 지금 욕하고 있지. 아, 쉰다 그래놓고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진짜 쉴 거예요. 학습 활동 할 거니까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할 거예요. 아주 수고했어요. 오케이.